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숨진 신생아 사건과 관련해 산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생아 사망 과정에서 또 다른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도 개입된 의혹이 있다는 건데 이 산부인과 의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속보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생후 일주일 된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갑자기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산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팔에 장애가 있는 신생아가 혼자 자세를 바꿨다는 산모의 진술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했고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진료와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의 공모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의 휴대전화에 의사와의 수상한 대화 내용이 있던 겁니다. 경찰이 이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 신생아 사망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의사에게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어제 산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안고 법원에 출석한 산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그럼요. 장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법원은 2시간가량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 산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열릴 예정이며 남편의 영장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대학 통합이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두 대학은 어제 각각의 캠퍼스에서 통합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교통대 측이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충북대 측은 유감을 표했고 교통대는 충북대 탓으로 돌렸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된 후 충북대와 교통대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지난 6월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고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대학이 어제 동시에 진행키로 한 설명회는 당시 통합신청서에 담지 못한 중요 사항들에 대해 그동안 협의해온 내용들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오늘 통합대학 교명 선호도 투표를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충북대가 예정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반면에 교통대는 돌연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고창섭 총장은 두 대학의 통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통대의 설명회 연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대로 내일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통합대학 교명 선호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교명투표를 실시합니다. 부디 교통대학에서도 사전에 우리가 약속한 일정에 따라 교명투표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대는 통합대학 대학본부의 위치나 유사학과 통폐합을 포함한 학사 구조 개편 등에서 충북대와 이견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명회와 교명 투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의가 진전된 게 없어 구성원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학사구조 개편 그리고 25개의 유사 중복학과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캠퍼스 간 이동에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없이 저희 구성원들한테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통합 속도를 늦출 수 없다며 합의한 일정대로 가겠다는 충북대와 중대 국면에서 걸음을 멈추고 배수진을 친 교통대. 두 대학의 통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지역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9%로 지난해보다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44.4%로 지난해보다 7.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비율을,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은행 점포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 전통시장 앞에 자리 잡고 있던 한 시중은행 지점도 이런 추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금융 서비스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육거리 시장 앞에 위치한 농협은행 지점입니다. 1990년부터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다음 달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와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인근 지점과 통합되는 겁니다. 통합 지점은 걸어서 1.5km, 성인 걸음으로 25분가량 떨어져 있는데 고령층에는 부담이 되는 거리입니다. 주로 점포를 방문해 은행 업무를 봐왔던 어르신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라 이 인터뷰행 할 줄을 모르니까 꼭 농협이 이 나이 먹은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육거리 농협이 없어지면 저희 같은 사람은 너무나 불편해요. 육거리 시장 상인들도 농업, 농촌 지원의 특수성을 갖는 은행인 만큼 지점 폐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 지점과는 다르게 시장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장 자체가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장이고 또한 농협의 모태가 농민이고. 지난 2014년 980여 곳이던 도내 금융기관 점포 수는 지난해 말 800여 곳으로 10년 사이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활용 능력이 이 속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70대 이상 금융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영업점을 찾아 거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고령층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우려로 은행 폐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지만 사실상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고 있어 점포 폐쇄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충주시 조직 개편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당의 찬성표와 야당의 반대표가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표가 결국 캐스팅 보트가 됐는데요.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주시의 행정조직 개편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본회의장 앞에 섰습니다. 지난 22일 행정문화위원회가 부결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상임위가 부결한 의안이 본회의에 다시 오르게 된 건 전체 의원의 3분의 1 이상, 즉 충주시 의원 19명 중 10명이 연서한 안건이 제출된 데 따른 겁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 간 찬반 입장은 팽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환 의원은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안건을 부결한 상임위에 위원장까지 연서에 동참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행위는 본인이 운영하는 해당 상임위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행위는 충주시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영석 의원은 행정 수요 증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위해 조직 개편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맞섰습니다.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70여 개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며 11대 8로 가결.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열세 속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저희 충주시 조직이 더 기능별로 더 관리 체계화의 조직 개편이 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는 내년부터 9국 47과에서 11국 50과 체제로 2개국 3개과를 늘릴 예정인 가운데 자리 늘리기라는 논란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7조 1,68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394억 원 늘어난 규모로 김영환 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연이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늘부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경관을 해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빈집은 대표적인 농산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강원자치도에도 6천 개 넘는 빈집이 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데요. 영월군이 골칫덩이 빈집을 농촌 유학생 숙소로 활용하기로 해 눈길을 끕니다. 이 지원방송 정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스레인지부터 수납장까지 모두 새 것입니다. 언뜻 보면 신축 건물 내부 같지만 오래된 빈집을 수선한 겁니다. 농촌 유학생과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주거지 문제를 고민하던 영월군이 빈집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올 초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은 9곳 중 개선 효과가 큰 3곳을 우선 선정해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영월로 농촌 유학을 떠나오는 가족들은 도시에서 쉽사리 볼 수 없는 마당 있는 집에서 유학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 내부도 도시의 아파트 기준처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영월군이 수리비로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빈집 소유자는 6년간 영월군에게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빈집 해결과 주거 공간 마련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입니다. 한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마당에 풀 뽑고 이리저리 이게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러면 가면 막 풀이 막 키만큼 자라 있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영월군은 빈집 활용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 빈집 문제도 해결할 겸 해서 이제 매년 한 5개소 정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월군은 다음 달부터 농촌 유학 가족과 귀농귀촌인에게 수리한 빈집 임대를 위한 임대료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비수도권 공항 중 유일하게 국제선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청주공항 이용객 수는 123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 9천여 명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비교하면 2.8배 증가했습니다. 청주공항의 연간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7년 개항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청주공항 국제선 노선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기준 18개 국제 노선에 844편의 항공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청 하늘정원이 제15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충북도청의 신관과 동관이 위치한 하늘정원은 1,700제곱미터 규모의 노후된 청사 옥상을 업사이클링한 것으로 수목 50종과 추화료 6,800본이 식재되어 있고 휴게시설도 꾸며져 있습니다.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김영환 지사는 하늘정원은 충북의 환경 정책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초정밀 버스 정보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버스 주행과 신호대기 등 위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류장 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휴대전화나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선별 실시간 위치 정보는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카카오 지도 앱을 통해 제공됩니다. 청주시가 내년에 오송 정중 근린공원과 오창 강리공원에 물놀이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 도심 물놀이장은 8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지난달 무남 생태공원에 온가족 힐링 놀이터가 문을 연 데 이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매년 각 구별로 종합 놀이터도 만들 계획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